감은 상태에서 살짝 눈을 뜨면서 눈처럼 해주세요 이런 경우가 있어. 그래서 굉장히 당황스러워요. 이거 왜 하고 싶을까? 뉴진스 약간 민지도 약간 비슷하다고 보고요. 저는 있지의 예지씨 같은 경우도 약간 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형은 김진호. 성형 수술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아무래도 제일 좀 많이 찾는 수술은 아무래도 눈이 아닐까 싶어요. 우리가 눈을 얼굴 딱 사람 만났을 때 피디님 어딜 제일 먼저 보세요? 사람 딱 만나면 눈을 마주치네. 그쵸. 눈을 보게 되고, 저 같은 경우엔 특히나 이제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한테 계속 맨날 혼났던 게, 이게 왜 눈은 안 쳐다보고 얘기하냐, 맨날 이렇게 다른 데 쳐다보고 맨날 혼낼 때 그래서 자꾸 이게 바닥보면 왜 눈은 안 보냐, 근데 그 얘기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우리가 사람 이렇게 만나서 얘기할 때도 물론 이제 비즈니스에서도 마찬가지고, 아무래도 눈과 눈을 보는 게 이제 신뢰감에서도 중요하고, 우리가 처음 보는 사람 얘기하는데 막 다른 데 보고 얘기하고 이러면 뭔가 신뢰감도 좀 떨어지고, 저 사람 뭔가 좀 자신이 없나? 뭔가 숨기는 게 있나? 약간 이런 생각도 들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눈을 제일 중요하게 쳐다보기 때문에, 얼굴에 있어서 저는 인상을 좌지우지하는 게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거는 역시 눈이 아닐까.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눈의 모양에 대해서 관심을 더 가지게 되고, 우리가 제일 흔히 생각하는 눈 수술은 이제 쌍꺼풀 수술이죠. 쌍꺼풀 수술을 통해서 눈이 좀 뭐 작았던 눈이 커지거나 함으로써 뭔가 인상도 좀 바뀌고 이제 눈매가 선해지고 뭐 이러면서 이제 아무래도 호감도 이런 것도 좀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쌍꺼풀 수술을 굉장히 선호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디테일하게 가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크게 분류하면은 보통 세 가지 정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첫 번째는 일단은 요즘에 뭐 워낙 많이 알고 계시는 이제 비절개 자연유착법. 좀 다른 의미로 얘기하면 이게 매몰이라고 얘기하시면 좀 이해가 더 편하실 거예요. 예전에 우리가 흔히 매몰법, 매몰, 뭔가 이제 묻히는 느낌이잖아요. 그죠? 실을 안에 묻어서, 조직 밑에, 눈꺼풀 밑에 묻어서 이제 쌍꺼풀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비절개 자연유착 같은 경우는 매몰법의 약간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요즘에는 이 방법을 이제 보편화돼서 많이 쓰고 있어요. 수술 방법은 보통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눈꺼풀 위에 쌍꺼풀 라인을 디자인을 해가지고 그 라인에다가 구멍을 뚫어요. 구멍을 뚫어서 보통은 5개 내지 6개 정도 뚫어가지고 이제 실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겉과 속을 왔다 갔다 해가지고 피부 겉에 있는 조직과 안쪽에 건판이라고 부르는 조직이 있거든요. 그 조직을 왔다 갔다 해가지고 쌍꺼풀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비교적 수술 시간도 좀 빠르고, 보통 뭐 빠르면 뭐 20분 정도, 20-30분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 조직에 특별히 손상을 가하지 않다 보니까 붓기나 멍도 다른 방법들에 비해서는 훨씬 적은 편이고, 회복이 빠르다 장점이 있겠죠. 근데 이제 이 방법이 가능한 눈이 있고 어려운 눈이 있어요. 무조건 되는 거죠? 네, 무조건 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피부가 좀 많이 두껍다, 내가 눈꺼풀이, 아니면은 피부가 좀 지방층이 많다, 아니면은 뭐 안검하수 교정을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하게 되면은 사실은 비절개 방법으로는 좀 어렵고 이제 절개나 다른 방법을 택해야 되죠. 두 번째는 이제 중간 단계에 있는 부분 절개라는 방법이 있어요. 부분 절개. 네, 부분 절개. 이제 저희 병원에서는 포인트 절개라고도 저희가 따로 이제 만들어서 쓰고 있는데, 쉽게 말하면은 부분 절개는 이제 말 그대로 부분을 절개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인 절개라고 하면은 이제 쌍꺼풀 원하는 라인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딱 긋는 건데, 부분 절개는 그 라인을 다 긋는 게 아니라 부분 긋는 거예요. 절개선을. 그래서 이제 부분 절개. 보통은 3군데 정도, 3포인트 정도를 이제 한 1에서 1.5mm 정도를 절개를 하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절개법에 가장 우리가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흉터거든요. 절개선에 대한 흉터. 그래서 이 부분 절개를 함으로써, 부분이라는 거는 그럼 그 사이사이에는 피부가 절개가 안 들어가는데 피부가 살아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간이 지났을 때 흉터 면에서는 훨씬 좀 유리한 면은 있죠. 세 번째는 뭐 일반적으로 이제 완전 절개. 완전 절개의 장점은 일단 완전 절개해서 안쪽에 조직을 우리가 눈으로 직접 보면서 완전히 수술할 수 있기 때문에 뭔가 좀 적극적으로 우리가 완벽하게 이제 라인을 잡는다든지 이런 게 훨씬 더 용이하고, 일단 눈으로 보고 잡기 때문에. 근데 이제 단점은 아무래도 이제 조금 회복이, 붓기라 이런 게 좀 오래 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절개선 따라서 약간 눈을 감았을 때 약간 흉터가 좀 보일 수 있는 점. 그러면 말씀하신 3가지 방법 중에서 네. 원장님께서 선호하시는 방식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비절개를 좀 선호하는데, 이유는 일단 수술이 시간이 빠르고 말라서 그
그리고 저는 비절개가 굉장히 잘 활용하면 굉장히 좋은 수술이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수술하시는 선생님들은 뭐 싫어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절개를 좀 이제 자신 없어 해서 그런 거 아니냐 그럴 수도 있는데, 이제 절개도 하고 있고 저도 다 하고 있는데, 비절개는 쉽게 말하면 피부를 하나 그냥 접어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늘어져 있는 피부를 접어서 쌍꺼풀을 만들어주는 거고, 만약에 풀리더라도 재수술이 굉장히 간단해요. 비절개는 또 똑같이 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절개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재수술을 하게 되면은 이제 안쪽에 유착이라고, 우리가 쉽게 말하면 흉살, 상처가 회복되는 과정에서 안쪽에 이제 원래 있던 살이 다시 깨끗하게 붓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외에 이제 흉살이라는 조직이 생겨요. 우리가 재수술이 어렵다 보통 그러잖아요. 첫 수술보다 재수술이 어렵고 난이도도 높고, 우리가 뭐 눈이든 코든 재수술할 때는 비용을 더 내야 되잖아요. 그런 이유도 이제 첫 수술보다는 재수술을 했을 때 안쪽에 이런 흉살 같은 것 때문에 수술 시야나 이제 정상 조직과 흉살과의 이런 경계가 좀 약간 모호한 면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심해서 수술해야 되기 때문에 수술 시간도 더 오래 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절개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런 재수술을 했을 때도 이런 흉살 같은 것들이 좀 약간 부담이 될 수도 있고,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선호라고 하긴 좀 그렇고, 그냥 좀 편하게 이렇게 좀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수술이 아닐까, 비절개 자연유착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라인 같은 경우도 크게는 3가지 정도가 있는데, 요즘에는 뭐 4가지로 하기도 해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일단은 우리가 흔히 첫 번째는 이제 속쌍꺼풀이라고 얘기하는 인라인이라는 게 있어요. 인라인은 이제 속쌍꺼풀, 말 그대로 이제 쌍꺼풀이 안쪽에,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면 이제 겉으로 봤을 때는 잘 보일랑 말랑 하는데, 이제 눈꺼풀을 이렇게 들어 올려 보면은 안쪽에 쌍꺼풀이 좀 보이는 경우, 를 이제 인라인이라고 얘기하고, 인라인 같은 경우 이제 라인에서 쌍꺼풀이 좀 보이다가 이 안쪽 머리로 갈수록 점점점 이제 쌍꺼풀이 안 보이는 거죠. 안쪽으로 묻혀가지고. 그런 라인을 인라인이라고 하고, 아무래도 인라인은 이제 쌍꺼풀이 있는 듯 없는 듯 하면서 약간 눈매에는 좀 변화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은 남자분들이 굉장히 선호를 많이 해요. 뭔가 눈매는 좀 달라졌는데 겉으로 이제 쌍꺼풀이 좀, 이제 남자들이 제일 약간 뭐 모르겠어요. 저 같은 경우에 제일 걱정하는 게 약간 느끼해 보이는 거, 약간 너무 짙은 상태. 네, 맞아요. 느끼해 보이는 거 되게 경계하는데, 그런 것들을 싫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좀 선호하시는 라인이긴 하죠. 인라인 같은 경우. 그래서 연예인 중에는 뭐 남자 연예인 중에는 굉장히 많고요. 여자 연예인 중에서는 뭐 대표적으로는 뭐 뉴진스, 약간 민지도 약간 인라인에 비슷하다고 보고요, 저는. 그 다음에 있지의 예지 씨 같은 경우도 약간 인라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인아웃라인. 인라인이랑 아웃라인의 중간 정도 되는 라인이고요. 이제 쌍꺼풀이 이 앞머리 쪽에서는 보일랑 말랑하게 나오다가 이 눈동자, 검은 눈동자 동공 안쪽에서부터 쌍꺼풀이 이제 딱 보이기 시작하면서 바깥으로 쭉 뻗어가는 라인이에요. 어떻게 보면 제일 흔한 라인이고,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이 선호하시는 라인이죠. 네, 환자분들이 가장 거의 제가 보면 한 70% 이상, 60% 이상, 70% 이상 거의 다 인아웃 라인을 선호하시지 않나 싶어요. 굉장히 좀 여성스러운 느낌을 일단 잘 줄 수가 있고요.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 눈매가 굉장히 여성스러운 느낌을 주고, 뭔가 좀 안정된 느낌? 따뜻한 느낌? 약간 그런 느낌까지도 줄 수가 있고, 여자분들한테는 뭐 그렇게 느끼하거나 부담스럽지 않으면서 뭔가 눈매가 좀 약간 여성스럽게 약간 예쁘장한 눈? 그런 눈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연예인들이 굉장히 대부분 인아웃 라인이 굉장히 많죠. 우리가 흔히 예쁘다고 하는 연예인들, 뭐 수지 씨나 레드벨벳 아이린 씨나 뭐 신세경 씨도 그렇고, 대부분이 다 이제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대부분 약간 인아웃의 형태를 가지고 있죠. 제가 봤을 때는 인아웃 라인이 우리 동양인의 골격에는 가장 좀 이상적이지 않을까, 여자분들한테 특히나 서양 서구적인 이런 눈썹뼈가 좀 튀어나오고 눈이 굉장히 깊게 파여있고 콧대가 오똑하고 이런 얼굴 형태가 아니라, 우리 동양인한테는 굉장히 좀 잘 어울리는 눈매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이제 선호하시는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아웃라인은 이제 말 그대로 바깥으로 빠져있는 라인. 아웃라인은 우리 그 눈꺼풀 형태 따라서 그대로 평행하게 쌍꺼풀이 위에 있는 경우죠. 대부분 외국인들은 아웃라인이 많고요. 일단은 구조상. 특히 이제 이 몽고주름이라는 게 있거든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몽고주름 들어보셨어요? 쌍꺼풀에 관심 있는 분들이면 다 알아요. 몽고주름은 이 안쪽에 있는 주름이에요. 이 안쪽에
밴드처럼 있는 주름을 이제 몽고 주름이라고 하거든요. 뭐 뇌피셜이고 이게 어디 뭐 위키 이런 데 찾아보면은 뭐 옛날에 뭐 몽고 지역에 뭐 추우니까 이게 눈물이 자꾸 고여서 이게 주름처럼 생겼다 뭐 이런 얘기도 있긴 한데 그거는 뭐 정확하진 않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 몽고 주름이 없어야지 아웃라인이 나올 수가 있어요. 몽고 주름이 좀 터 있어야지. 근데 대부분 우리나라 사람들 보면 몽고 주름이 다 있거든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앞트임 수술 들어보셨죠? 앞트임 같은 경우는 이 몽고주름을 터주는 수술이거든요. 그게 앞트임인 거. 그렇죠. 네, 몽고주름을 터주는 수술이 앞트임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쌍꺼풀이 조금 더 안쪽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아웃라인은 대표적인 연예인을 뭐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제 트와이스의 지효 씨 눈이 엄청 크고 또는 이제 한예슬 씨 같은 경우도 약간 아웃라인이죠. 약간 눈이 돌출된 듯 하면서 뭔가 눈매가 좀 화려한 아웃라인은 조금 아무래도 화려한 이미지가 좀 어울려요. 네, 저도 약간 이게 아웃라인이라고 저는 보는데 저는 굉장히 싫어하는데 저도 원래 쌍꺼풀이 없었어요. 저 완전 무쌍이었거든요. 아 원래 무쌍이죠? 네, 30년 넘게 무쌍으로 살았는데 이게 나이가 들면서 이 눈 위 지방이 좀 꺼지다 보니까 여기가 좀 약간 들어가면서 제가 의도치 않은 이런 쌍꺼풀 라인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보이시죠? 네, 지금 보일랑 말랑해요. 저도 피곤하면 더 심한데 이게 약간 느끼해요. 근데 사람이 수술을 마치고 오시는. 네, 저 약간 지금 눈이 좀 피곤해가지고 눈이 막 이렇게 잡혀요. 이게 굉장히 느끼하게 잡혀요. 주변에서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제가 의지와 상관없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저도 이제 거울을 보면서 제가 속상 라인 하면 괜찮겠다. 그래서 조만간에 저도 할 수도 있습니다. 네. 인라인으로 할 생각이에요. 이게 너무 싫어서. 그냥 궁금한 건데 네? 환자분들이 오셔서 네. 하신 눈이라고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 환자들이 오셔서 제가 이제 마스크 쓰고 있잖아요. 그럼 이제 원장님 눈처럼 해주세요 이런 경우가 있어. 그래서 굉장히 당황스러워요. 이거 왜 하고 싶을까? 하면 안 된다. 이거 너무 느끼하다. 가끔 있어요, 진짜. 제 눈처럼 해달라고 여자분들. 근데 저는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너무 느끼해 보여서. 이게 자연적으로 생긴 거예요, 이게. 또 화려한 눈 좋아하시는 분들도 네. 아웃라인을 또 선호. 화려한 눈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웃라인 선호하죠. 요즘에는 또 이제 말이 계속 막 이게 신조어가 생기니까, 그죠? 세미아웃이라는 라인도 있어요. 세미아웃 라인은 굳이 구분을 하자면 인아웃 라인이랑 아웃라인의 중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 제가 봤을 때는 큰 범주에서 보면 인아웃에 속하는 라인인데, 이제 인아웃이 뭔가 그 쌍꺼풀이 우리가 나오는 시점이 이제 아까 제가 그 동공 검은 잡에서 살짝 안쪽에서 시작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세미아웃은 그거보다는 조금 더 앞에서 시작하는, 그러니까 거의 약간 아웃라인이 될랑말랑한 정도에서 이제 시작하는 게 이제 세미아웃인데, 아무래도 이제 인아웃보다는 세미아웃 라인이 훨씬 더 눈이 좀 약간 시원해 보이는, 쌍꺼풀이 시원해 보이는 느낌이 있고, 약간 눈이 훨씬 좀 커 보이는 느낌, 또 약간 좀 세련되고 어떻게 보면 약간은 좀 화려한 느낌, 느끼해 보이지 않으면서 약간 화려한 느낌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맞아요. 최근에 요즘에 이제 세미아웃이라는 용어를 굉장히 좀 많이 쓰고 있어요. 맞아요. 근데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사실 이거는 뭐 교과서에 있는 내용은 전혀 아니고 그냥 이제 우리가 편의대로 만드는 용어인 것 같아요. 누가 만들었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잘 만든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제 상담 왔을 때 우리가 이제 뭐 아무래도 좀 와닿는 느낌이 이렇게 딱딱딱 정해져 있으면 환자분들도 이제 본인이 원하는 라인 표현하기가 편하고, 이제 의사인 저희 입장에서도 이해하기가 편하고, 이렇기 때문에 만든 게 아닌가 싶은데, 네, 그렇게 일단 분류는 하고 있어요. 약간 이런 게 속상 라인이고요. 좀 이상하죠, 부를 때니까. 속상 라인. 속상 라인. 속상 라인. 인라인이죠, 인라인. 이런 게 약간 세미아웃 느낌. 네. 아웃라인은 뭐 제 눈이죠, 원래 눈 이렇게 큰 거. 크게. 그렇죠. 저도 이거 하려고 제가 라인을 좀 잡아봤거든요, 집에서. 약간 느끼. 그럼 그 쌍꺼풀 라인 못 잡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 좀 시범 보여주세요. 네, 이게 처음에는 쉽진 않은데 이제 이쑤시개만 있으면 돼요. 거울이랑 이쑤시개. 그래서 해보면 되는데, 이게 처음에 하면 좀 아플 수 있거든요. 거울을 보면서 눈을 감은 상태에서 이제 쌍꺼풀을 원하는 포인트를 잡아줘요. 누른 다음에 눈을 감고 있어야겠죠. 누른 상태에서 살짝 눈을 뜨면서 라인을 이렇게 그려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쭉 따라서 그리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라인이 그려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두껍게 잡고 싶으면 살짝, 두껍게 잡고 싶으면은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그러니까 잡는 위치를 좀 위로 잡으면 되는 거예요. 위로 잡아서 뜨면서 이렇게 잡으면은 이렇게
크게 잡히는 거죠. 이렇게 연습을 해서 네. 자기가 원하는 라인을 그렇죠. 맞춰. 이 중에 이제 나한테 어울리는 라인이 뭘 것 같다. 저는 하면 이런 식으로 하고 싶어요. 속상. 약간 이것도 느끼 보이긴 하지만 저는 속상을 하고 싶어요. 근데 한 가지 아셔야 될 거는 이게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안 되는 거.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가 있어요? 피부가 두꺼운 사람. 두꺼우신 분들은 제가 그려도 금방 없어져. 이게 피부가 짱짱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피부 자체가 굉장히 아까 제가 눈꺼풀 피부는 우리 얼굴에서 굉장히 얇은 부위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꺼우신 분들이 있어요. 또 지방 많으신 분들, 눈꺼풀 두툼하신 분들이 있죠. 이런 분들은 이 부지를 그리고 딱 지나갔을 때 이미 지나가면 그냥 풀려요. 몸이 다 원상복귀. 상담을 어떻게 해요? 아 그때는 이제 저희도 이제 좀 신경 써서 더 그리죠. 잡아보죠 라인을. 네. 이 이쑤시개 말고 다른 또 기구가 있거든요. 그런 걸 해서 잡아보거나 그런 식으로 하는데 그런 분들은 아마 자가 진단이 조금 어려울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제 환자분들이 상담 오시면은 제일 많이 물어봐요. 저 몇 미리 해야 되나요? 아니면 수술 끝나고 저 몇 미리 했어요? 이렇게 제일 물어보시거든요.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미리수가 아무래도 뭔가 좀 객관화된 지표 같고 이제 이거에 따라서 뭔가 내 눈이 어느 정도겠구나 이런 거를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미리수가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우리 PD님 눈에 뭐 예를 들어서 7mm 라인을 잡는 거랑 제 눈에 7mm 잡는 거랑 라인이 다르거든요. 똑같은 라인이 나오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무슨 표준처럼 이제 통용이 되는 게 있는데 그렇진 않아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 왜냐면은 눈이라는 거는 그 외에 고려할 사항이 너무 많아요. 예를 들면 피부 두께라든지 피부의 처짐 정도가 다 다를 거고 그런 것들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사람한테는 뭐 예를 들어서 낮은 라인이죠. 7mm 잡았는데 뭐 세미업 정도가 나오는데 어떤 분한테는 7mm 잡아도 그냥 인라인 정도, 속상 라인 정도밖에 안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 미리수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우리가 딱 눈을 정면에 앉아서 딱 정면을 뜨고 봤을 때 이 보이는 쌍꺼풀, 눈꺼풀의 정도 그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보통은 그래도 일반적으로 수술하게 되면은 보통은 뭐 5에서 6mm부터 10에서 11mm 정도 사이에서 잡는 편이에요. 원하는 쌍꺼풀 라인의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환자분의 눈 상태에 따라서도 좀 달라질 수 있어요. 이게 제일 사실 좀 난감해요. 저의 입장에서도. 저는 이거를 추천드린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그러면 환자분이 얘기를 하세요. 근데 저 다른 데도 몇 군데 다녀왔는데 말이 다 다르다. 어떻게 해야 되냐. 사실 저도 난감하죠. 이게 사실은 이게 뭐 정답은 없거든요. 사실은. 물론 이제 다수가 추천하는 건 아무래도 가능성이 높다고 하지만 비절개 절반, 절개 절반이면은 사실 환자 입장에서도 굉장히 혼란스러울 거 아니에요. 어떤 거를 해야 하는 말인가. 그죠? 그쵸, 확신이 없는 거고. 근데 그런 경우가 근데 많지는 않아요. 대부분. 근데 어느 한쪽으로 좀 이제 많이 쏠리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때는 일단은 저는 뭐 그 환자분이 이제 그래도 좀 마음이 좀 끌리는 병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병원마다 사실 스타일이 좀 있거든요. 추구하는 스타일이 다 있어요. 물론 뭐 다 할 수 있겠지만 그 의사 선생님이 추구하는 개인적인 그런 선호도 약간 그런 게 어느 정도는 좀 녹아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성형 수술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가장 우리가 제일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건 아무래도 그 수술 후기들을 보면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찾아보면서 이것들이 대충 이제 평균값을 봤을 때 내가 생각하는 거랑 좀 부합하는 것 같아, 맞는 것 같아 하면은 이제 그쪽으로 선택하는 게 좀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수술 후기 같은 경우는 이제 홈페이지가 아무래도 제일 확실한데 이제 홈페이지는 이제 보통 병원들이 이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병원들이 잘 된 거를 올리지 잘 안 된 거를 후기에 올리진 않을 거 아니에요. 최고로 잘 된 거를. 그렇죠. 당연히 그거는 뭐 당연한 거고 수술 후기는 그래서 제일 잘 된 거를 보는 거는 이제 병원 홈페이지가 제일 확실하게 볼 수 있고 요즘에는 이제 어플 같은 것도 굉장히 많고요. 카페, 네이버 이런 데 카페도 굉장히 많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 가면은 조금 이제 실환자분들, 이제 실제 환자분들이 본인이 올리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더 객관적으로 보고 싶으시면은 그런 쪽을 찾아보시는 게 아무래도 좀 더 확실하게 도움이 될 수는 있겠죠. 쌍꺼풀 수술은 요즘에 굉장히 많이 상담도 오시고 수술도 많이 하는 수술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이걸 너무 수술인데 쉽게 생각하면 안 되고 이제 한 번 한 수술이더라도 본인한테 맞는 적합한 방법, 그다음에 적합한 나한테 맞는 라인
잘 선택을 해가지고 계획을 하시는 것이 가장 좋겠고, 내 눈에 맞는 라인을 해야 되는데 뭐 너무 좀 라인을 크게 했다던가 그럴 경우에 이제 쌍꺼풀을 오히려 낮추러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사실은 이제 제 입장에서 제 경험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쌍꺼풀이 낮은 쌍꺼풀을 높이는 거는 사실 그렇게까지 어렵지는 않은 것 같아요. 높이는 거를 한 번 더 하면 그렇죠. 더 올리면 되니까 쌍꺼풀 라인을. 근데 이제 이미 굉장히 높게 잡혀 있는 쌍꺼풀을 낮추는 거는 사실은 이게 좀 난이도가 있는 수술이거든요. 안쪽에 있는 기존의 유착도 다 풀어줘야 되고, 그 다음에 만약에 절개로 큰 쌍꺼풀을 원래 만들었으면은 이제 두 줄 따기라는 수술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뭐 나중에 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쌍꺼풀을 낮추는 수술이에요. 근데 기존에 있는 흉터는 그대로 두고 이제 새로운 흉터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럴 경우에 낮은 라인으로 쌍꺼풀을 다시 절개를 해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결국에 눈 감았을 때 절개 흉터가 두 줄이 생기는 거예요. 물론 이제 옅어지긴 하지만 위에 원래 있던 흉터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해 봤을 때 이제 처음에 수술을 시작할 때 나한테 맞는 라인, 나한테 적합한 라인, 내 한계치를 넘어가지 않는 그런 라인을 잘 선택을 해서 결정을 하시는 것이 가장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성형은 김진호. 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제 쌍꺼풀에 대해서 이제 라인이라든지 여러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혹시 주변에 이제 성형외과에 뭔가 질문이나 아니면 궁금했던 점, 나 이건 너무 물어보고 싶었는데 했던 점 있으시면은 저희한테 댓글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다음 컨텐츠에 적극 한번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